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한 끼 반찬으로 딱 한 끼만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장조림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 고기를 이용한 돼지고기나 소고기 장조림이 아니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메추리알, 깐 메추리알 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메추리알 장조림인데요, 마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튜브용으로 된 연 와사비를 준비를 했어요. 고추냉이라고 하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고추냉이는요 간장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의 식재료인 것 같아요. 이 고추냉이를요 간장 조림을 할 때 간장을 이용한 장조림이나 돼지고기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물론이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메추리알 장조림에 같이 섞어가지고 조림을 하면 기존에 드셨던 메추리알 장조림보다는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맛있는 메추리알 장조림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청양고추나 아니면 메추리알하고 굉장히 찰떡궁합인 까리고추를 이용해 가지고 함께 장조림을 하셔갖고 드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고추는 넣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고추의 매콤한 맛을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요 고추냉이를 집어넣고 같이 장조림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다가오기 힘든 그런 메추리알 장조림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깊이가 있는 냄비를 준비를 해주세요. 팬을 준비하셔도 돼요. 깊이만 좀 있는 걸로요. 간장은요 이렇게 해서 반 컵이에요. 2분의 1컵. 그리고 생수는 3컵 반을 넣어줄 거예요. 셋 하고 반 컵. 이렇게 해서 일반 종이컵으로요 3컵 반의 물을 잡아 주시고요, 단맛을 추가를 해야 될 건데요, 일반 설탕이에요. 설탕은요 2큰술 이렇게 깎아서요, 하나, 이렇게 둘. 그리고 단맛도 잡고요, 그 다음에 계란의 비린내를, 메추리알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맛술이에요. 맛술도 2큰술만 넣어주세요. 하나, 둘. 다음은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은 요즘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 설탕의 단맛하고요 이 올리고당의 단맛은 참 틀려요. 그리고 올리고당만이 가지고 있는 향이 있어요. 요것도 2큰술을 넣어주세요. 1큰술 해서 2큰술. 이 올리고당은요 메추리알의 향과 맛을 잡아주기도 하지만요, 메추리알을요 조금 더 윤기가 나게, 소위 강이 나게, 조금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 다음에는요 통마늘이에요. 이렇게 통마늘을요 이렇게 저며주세요. 얇게 빨리 우러나오게 맛이. 이렇게 해서 통마늘은 5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추냉이에요. 이 고추냉이는요 불을 끄기 직전에, 메추리알이 거반 장조림 상태가 되었을 때요 그때 불 끄기 직전에 넣어줄 거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준비한 참기름하고요 통깨는요 이건 불을 끄고 넣어줄 거예요. 이제 양념장은 거반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 메추리알만 넣고 졸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요 시판용 메추리알도요 깨끗하고 청결한 업체에서 많이들 만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사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500g의 메추리알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끼에서 2끼 정도의 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헹궈 주시고요, 그리고 채반에 받쳐 가지고 물기를 좀 제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500g이 좀 적다 싶으시면요 700g 정도로 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00g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한 끼 정도만 맛있게 먹은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기를 잠시만 빼주세요. 이렇게 앞서서 만들어 놓았던 간장물에다가요
이제 물기가 빠진 메추리알이에요. 500g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센 불에서요 한 소끔 확 끓어오를 때까지는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이렇게 한 소끔 팍 끈 다음엔 불을요 중불로 줄여갖고 은근하게 졸여주시면 돼요. 예, 한 소끔 끓고 있어요. 이렇게 한 소끔 끓면요 중불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너무 자작자작하게 졸이지는 마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간장물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다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고추냉이를 집어넣을 거예요. 끄기 직전 마지막 단계예요. 이렇게 큰 숟갈로 깎아갖고 한 큰술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가득히 담는 게 아니고요, 한 큰술 깎아서 조금만 더 끓여주세요. 뚜껑을 열고 저어가면서요. 너무 많이 간장물을 졸이지 마세요. 그러면 메추리알 자체도 짜지고요, 그리고 국물이 조금 있어야 돼요. 메추리알이 그래도 간장물에, 양념 간장물에 좀 잠겨져 있어야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졸이지는 마시고요. 예, 이 정도에서요 불을 꺼주시고요. 예, 색깔도 참 이쁘게 졸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 색깔이 나올 때까지만 졸여주세요. 국물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색깔만 요 정도 색깔이 나오게끔만 졸여주시는데요, 너무 자작자작하게 졸여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추냉이의 역할이요, 매콤한 맛을 담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까리고추하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의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드셔보면 좀 색다를 거예요. 간장하고 고추냉이는요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너무 깔끔한 장조림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졸여보세요.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깨소금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참기름을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참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고추냉이 맛이 조금 없어지니까요, 반 큰술 정도만. 통깨는요 한 큰술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완성 그릇에다가 담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통마늘이 없으시면 다진 마늘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좀 간장이 지저분하게 떨어져요. 가급적이면 통마늘을 이용해 가지고요 편을 썰어 가지고 넣어주시면 간장도 깨끗하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갖고 간장물도 좀 메추리알이 좀 잠겨야 맛있어요. 세 식구가 충분히 한 끼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한 봉지 사다가 간단하게 졸여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고추냉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요거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은 밥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돼 갖고요, 어머니한테 간만 한번 어떤가, 기존에 조리던 거하고는요 많이 틀리니까 어머니한테 간 좀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엄마, 이거 장조림 한 거 한번 드셔봐. 이게 뭐야? 메추리알 장조림 한 거야. 짜니까 식사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밥은 안 펐어. 그냥 간만 한번 봐봐. 이게 제 고추냉이라고 있잖아, 엄마. 와사비. 고추냉이 좀 녹아지고 졸인 거야. 대신에 까리고추나 청양고추 안 넣고 이거 드셔봐, 엄마. 짜서 내가 반 잘려놨는데. 색깔이 참 예쁘다. 그냥 졸인 거보다 낫다. 그러니까 고추 대신에 약간 매콤한 맛을 그 고추냉이 넣고선 졸인 거거든. 계란 특유의, 이 메추리알 특유의 비린내도 없고, 그게 잡내를 좀 잡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매콤하잖아. 이게 톡 쏘는 약간. 이 간장하고 그 고추냉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게. 그리고 저렇게 잘 됐냐? 색깔도 이쁘지.
여러분 이렇게 한 끼 해갖고 반찬으로 해서 드셔보세요. 짜 엄마. 응. 이따 저녁에 응, 먹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요. 맛있다, 야. 근데 색깔이 참 예쁘다. 근데 맛이 좀 특이하다, 그거는. 와사비로서. 굉장히 훌륭한 반찬인 것 같아요. 괜찮은 애요, 반찬이.